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대기업들의 21년도 하반기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또 많은 대기업들이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안타깝게도 취업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대기업에 가야 하는 이유, 대기업의 최대 장점 3가지를 정리해보고 어떤 분들이 대기업에 어울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첫 번째 장점은 가성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나머지 장점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대기업의 최대 장점 같은데요. 여기서 가성비가 좋다는 말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투입되는 노력에 대비해서 일단 대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어지는 보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이 들어가기 쉽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서 소위 좋은 스펙을 갖추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명문대생들도 최소 2, 3년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공부에만 빡세게 올인해도 합격이 불확실한 전문직이나 서류 가산점을 위해서 토익, 한국사, 커말 등의 자격증을 기본으로 따야 하고 또 거기에 전공시험이나 NCS까지 따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준비할 부분들이 단순하고 기회의 문도 넓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부분 대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회화 자격증과 자소서 정도만 있으면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요즘 대부분 대기업들이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보통 딱 한 번의 지원 기회만 있고 그 문도 매우 좁은 전문직이나 금융공기업 혹은 주요 공기업들에 비해서는 대기업이 상하반기에 걸쳐 여러 괜찮은 다양한 기업과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자격증 공부에 지치신 분들, 공부는 싫지만 대신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필할 만한 다양한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은 대기업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간편하고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엔 예전처럼 단순히 학벌이나 학점, 나이에 따른 제한도 많이 사라져서 실제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역량과 경험만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대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딜 가도 딱히 꿀리지 않는 준수한 연봉과 복지 혜택, 대기업 간판에 따른 여러 부가적인 사회적 대우를 얻을 수 있죠. 더불어 요즘은 주 52시간 제도 도입 등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대기업의 워라밸도 대체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기업 입사는 여러모로 가성비가 괜찮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올해 4월 자료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대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약 8,3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대략 4,1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중소기업과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대기업의 두 번째 장점인 네임밸류는 앞서 말씀드렸던 가성비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든 일단 대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기업이라는 그 간판 덕분에 나름 괜찮은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단지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친척,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덕분에 그동안 그렇게나 끔찍했던 명절 친척집 방문이 나름 기다려지기도 하죠. 좀 더 현실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좋은 조건으로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소개팅 시장에서도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이 그 사람의 큰 매력과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큰 회사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어딜 가든 딱히 무시당할 일은 없는 나름 괜찮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떠도는 결혼정보업체의 직업에 따른 등급표입니다. 대기업은 중간 정도에 위치한 A에서 B 플러스 정도의 등급을 받았네요. 직업마다 등급과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냥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마지막 장점은 체계, 즉 시스템이 잘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A부터 Z까지 본인이 다 챙기면서 체계를 직접 만들어 가야 하는 창업이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떤 일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체계가 덜 잡혀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비해서 대기업은 각 부서와 개인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도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편입니다. 특히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방식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업무 인수인계 부분도 대기업에서는 잘 갖춰진 업무 매뉴얼과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업무가 시스템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끝없는 보고서와 결제 단계를 수반하며 개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신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 실무자에게 문제의 모든 책임이 몰빵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항상 내 위에는 보고를 받고 최종 컨펌을 한 결제자가 있기 마련이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최대한 직원들을 보호해주려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내 업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개인의 책임은 조금 경감되는 측면이 있죠. 물론 실무자가 많이 혼나고 깨지겠지만 사업가나 전문직이 문제 발생에
따른 모든 손해를 온전히 본인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러한 시스템과 절차, 답답한 보고와 결제 단계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전문직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최대 장점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결국 대기업에서는 투입해야 하는 노력 대비 여러모로 괜찮은 보상이 주어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우고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대기업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학교 공부 외에는 더 이상 공부하기 싫고 대신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과 역량이 있는 분들. 다만 이런 경험과 역량이 본인의 직무 능력을 어필하는데 적합한 경험과 역량이어야 하겠죠. 두 번째, 회사의 네임밸류, 간판을 중시하는 분들. 사실 똑같은 월급쟁이 직장인일 뿐인데 회사의 간판 덕에 생각지도 못한 여러 부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직적 조직 문화나 경쟁을 잘 견디는 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은 그 큰 규모로 인해 깐깐한 체계와 절차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조직 문화가 수직적일 수밖에 없죠. 또한 외부 경쟁사는 물론이고 회사 내부의 수많은 인재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조직 분위기는 매우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 조직 문화와 경쟁을 잘 견딜 수 있는 분들이 대기업에 잘 어울리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는 실제로 다녀보기 전엔 쉽게 와닿지 않을 대기업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